여러분, 혹시 요즘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자주 만났던 친구가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시나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73세 할머니가 평생 함께한 친구 5명이 하나둘씩 다 떠나고 혼자 남게 된 진짜 이유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로 친구들이 떠나가는 진짜 이유 7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는 비결을 얻으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도 몇 년 후에 혼자 남게 될 수 있어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순자 씨는 지금 73세세요. 김순자 씨에게는 평생 함께한 친구가 5명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 명희, 영숙이 경자 미자, 그리고 조금 늦게 알게 된 윤정이까지요. 6명이 모이면 정말 시끄러웠대요.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하고 요즘 이야기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안 좋아도 웬만하면 다 나왔대요. 그렇게 10년 넘게 만났어요. 김순자 씨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노년이 외롭지 않았대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았대요. 수요일만 기다리면서 한 주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이명애 씨가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 걸렸다고 하더니 다음 주는 손주 봐줘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주는 병원 간다고 하고요. 한두 달 지나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되더래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요. 김순자 씨는 이명희 씨가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집까지 찾아갔대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발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박영숙 씨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하면 받기는 하는데 만나자고 하면 자꾸 핑계를 대더래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나가기 힘들다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순자야 미안한데 나 요즘 모임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워. 김순자 씨는 깜짝 놀랐대요. 무슨 부담이냐고 물었더니 박영숙 씨가 말을 흐리더래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최경자 씨도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모임에는 나오는데 예전처럼 밝지가 않더래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고요. 김순자 씨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먼저 일어나서 가버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안 나왔어요.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요. 정미자 씨랑 윤정희 씨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6명 중에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김순자 씨 혼자뿐이에요. 김순자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카페에 혼자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려요. 혹시나 누가 나올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1시간씩 기다리다가 혼자 집에 가요. 김순자 씨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함께한 친구들이 다 떠난 걸까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밤마다 울었대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서 울었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친구인 서혜숙 씨를 마트에서 만났어요. 서혜숙 씨는 김순자 씨 친구들이랑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김순자 씨가 하소연을 했어요. 혜수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친구들이 다 나를 피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서혜숙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순자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사실 친구들이 너한테 불만이 좀 있었어. 김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불만인데요? 서혜숙 씨가 하나하나 말해주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대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왔구나. 제일 먼저 서혜숙 씨가 말한 건 자랑이었어요. 순자야, 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 김순자 씨는 자식이 셋이에요.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작은아들은 의사고 딸은 약사예요. 셋 다 잘 나갔죠. 김순자 씨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야.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우리 둘째는 요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대. 병원이 잘 되니까 좋긴 한데 몸이 걱정이야. 우리 딸은 약국 하나 더 낼까 고민 중이래. 요즘 약국이 잘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은 버는 것 같더라. 김순자 씨는 그냥 가벼운 근황 이야기라고 생각했대요. 친구들이랑 자식 이야기 나누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명애 씨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만 잔뜩 지고 있었어요. 5천만 원 넘는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대요. 박영숙 씨의 딸은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있었고요. 2살짜리 손주까지 데리고 왔는데 딸은 취직도 안 되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어요. 최경자 씨의 아들은 40대인데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최경자 씨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들 용돈까지 주고 있었대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김순자 씨는 계속 자식 자랑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김순자 씨가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니까 만나는 게 괴로웠대요. 우리는 자식 걱정에 잠도 못 자는데 순자는 자식 자랑만 하니까 비교되고 초라해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이명애 씨가 서혜숙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순자 만나고 나면 우울해져. 우리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순자 아들은 연봉이 1억이래.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하게 돼. 김순자 씨는 친구들이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친구 자식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자식 자랑은 독이에요. 특히 상대방 자식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친구들은 입으로는 대단하다 좋겠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하고 상처받아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우울해해요. 두 번째로 서혜숙 씨가 말한 건 돈 이야기였어요. 순자야, 너는 돈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어. 김순자 씨는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연금도 두둑하게 나와요. 한 달에 부부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노후가 편한 편이에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잘 살아서 명절 때마다 용돈도 보내주고 생일 때도 챙겨주고요. 김순자 씨는 친구들 만나면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연금이 많이 나와서 괜찮아.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줘서 고마워. 이번에 아파트 리모델링 했는데 3천만 원 들었어.
그런데 자식들이 다 대줬어. 우리 큰아들이 2천만 원 주고 둘째가 500만 원 주고 딸이 500만 원 줬어. 김순자 씨는 그냥 근황 이야기라고 생각했대요. 친구들도 자기 형편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달랐어요. 정미자 씨는 남편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건강보험료 떼고 나면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정말 빠듯해요. 정미자 씨는 마트에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더 벌어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윤정혜 씨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으로 살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집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김순자 씨는 연금 30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김순자 씨가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초라해지고 가난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대요. 우리는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데 순자는 돈 걱정 없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만나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박영숙 씨가 서혜숙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순자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3천만 원 썼다는데 나는 보일러 고장나서 200만 원 수리비 나온 것도 부담스러워. 순자 만나면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실감하게 돼. 김순자 씨는 억울했대요. 나는 자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형편을 이야기한 건데 왜 그걸 자랑으로 받아들이냐고요. 그런데 서혜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너는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으로 들려. 특히 상대방이 힘들 때는 더 그래. 돈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 세 번째로 서혜숙 씨가 말한 건 험담이었어요. 순자야, 너는 다른 사람 험담을 너무 많이 했어. 김순자 씨는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특히 모임에 안 나온 사람이나 옛날 친구들 이야기를요.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정순이 남편이 바람 피웠대. 그래서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대. 정순이가 이혼 생각도 하고 있다는데 나이 70이 넘어서 이혼하면 어떡하냐. 미니 딸이 이혼했다며.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어. 그 사위가 보기에도 별로였거든. 눈빛부터가 믿음이 안 갔어. 김순자 씨는 그냥 가십 정도로 생각했대요.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불편했어요. 최경자 씨가 생각하더래요. 순자가 저 사람들 험담을 저렇게 하면 나 없을 때는 내 험담도 하겠지. 내 아들이 취직 못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겠지. 박영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가 다른 사람 안 좋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걸 보니까 신뢰가 안 갔대요. 저 사람한테는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대요. 이명애 씨는 더 심각했어요. 김순자 씨가 이명애 씨 딸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했거든요. 명애 딸이 요즘 남편이랑 안 좋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린대. 이혼할 수도 있대. 이명애 씨는 그 이야기를 딸한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김순자 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퍼뜨린 거예요. 이명애 씨는 배신감을 느꼈대요. 내가 순자를 믿고 이야기했는데 순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하다니. 이명애 씨가 그 다음 주부터 모임에 안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김순자 씨는 그냥 친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질까봐 두려웠고 김순자 씨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서혜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친구들이 너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너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진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너한테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네 번째로 서예숙 씨가 말한 건 자기 불행 과시였어요. 순자야, 너는 자랑만 한 게 아니야. 가끔은 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도 과하게 이야기했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김순자 씨는 자식 자랑, 돈 자랑만 한 게 아니에요. 가끔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큰아들이 요즘 너무 바빠. 한 달에 한 번도 못 와.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도 바쁘다고만 해. 섭섭해 죽겠어. 우리 딸은 나한테 전화도 잘 안 해. 내가 전화하면 받기는 하는데 금방 끊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요즘 잠도 잘 안 와.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 김순자 씨는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까는 자식 자랑, 돈 자랑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힘들다고 하네. 자식들 잘나고 돈도 많으면서 뭐가 불만이야.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정미자 씨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순자는 자식들이 자주 못 와서 섭섭하다고 하는데 나는 자식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돈까지 달라고 해서 괴로워. 순자는 남편 없어서 외롭다고 하는데 나는 남편이 있어도 술만 마시고 대화가 없어서 더 외로워. 순자 불행은 사치스러운 불행이야. 윤정혜 씨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김순자 씨가 하는 불행 이야기는 사실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투정 같았대요. 우리는 진짜 힘든데 순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짜증났다고 해요. 서예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너는 자랑할 때는 엄청 자랑하다가 가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다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안 들리는 거지. 다섯 번째로 서예숙 씨가 말한 건 조언 강요였어요. 순자야, 너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너무 많이 했어. 김순자 씨는 친구들이 고민 이야기를 하면 항상 조언을 했어요. 박영숙 씨가 딸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김순자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영수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위 처음부터 별로라고 했잖아. 너희 딸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라도 이혼 잘한 거야. 젊을 때 이혼해야 재혼이라도 하지. 정미자 씨가 아들 취직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김순자 씨가 조언했어요. 미자야, 요즘 애들은 눈이 너무 높아.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도 가라고 해. 일단 취직해서 경력 쌓으면 나중에 이직하면 되잖아. 너무 오래 놀면 안 좋아. 최경자 씨가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김순자 씨가 말했어요. 경자야, 너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나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거든. 그래서 건강해. 너도 운동 좀 해. 그리고 살도 좀 빼. 살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야. 김순자 씨는 친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박영숙 씨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김순자 씨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서 잘난 척하니까 기분이 나빴대요. 정미자 씨는 아들 취직 안 돼서 속상한데 김순자 씨가 눈이 높다고 하니까 화가 났대요. 최경자 씨는 허리 아픈 게 고민인데 김순자 씨가 살 빼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했대요. 서예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친구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겠다 하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너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니까 친구들이 부담스러웠대. 여섯 번째로 서혜숙 씨가 말한 건 과거 자랑이었어요. 순자야, 너는 옛날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어. 김순자 씨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나 젊었을 때는 정말 예뻤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뻤다니까. 길 가다가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어. 나 결혼할 때 남편이 나한테 반해서 졸랐어. 시집 안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100번 넘게 청혼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며느리 중에 나를 제일 아꼈어. 김순자 씨는 그냥 옛날 추억 이야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듣기 싫었대요. 이명애 씨가 서혜숙 씨한테 말했대요. 순자는 맨날 자기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만 해. 우리도 젊었을 때 있었는데 순자만 젊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짜증나. 최경자 씨도 말했대요. 순자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를 예뻐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시어머니한테 평생 구박받고 살았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 서혜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 우리는 다 70대 할머니야.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친구들이 너를 허영심 많은 사람으로 봤어. 7번째로 서혜숙 씨가 말한 건 비교였어요. 순자야, 너는 친구들을 자꾸 비교했어. 김순자 씨는 친구들을 은근히 비교했대요. 명희야, 너 요즘 많이 늙었다. 나이가 다 똑같은데 너만 유독 늙어 보여. 나는 아직도 60대로 보인다는 소리 들어. 영수가 너 살 많이 쪘다. 조심해야 해. 나는 젊었을 때 몸무게랑 똑같거든. 미자야, 너 옷 좀 새로 사 입어.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니까 안 예뻐 보여. 나는 매 계절마다 새 옷 사 입어. 김순자 씨는 친구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친구들은 상처받았어요. 이명애 씨는 자기가 늙었다는 소리 듣고 우울했대요. 박영숙 씨는 살쪘다는 소리 듣고 자존감이 떨어졌대요. 정미자 씨는 옷 새로 사 입으라는 소리 듣고 돈 없어서 못 산다는 걸 들킨 것 같아서 창피했대요. 서혜숙 씨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친구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친구들이 너한테 상처받은 거야. 서혜숙 씨가 다 말해주고 나서 김순자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들인데 친구들은 상처를 받았구나.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건데 친구들은 자랑으로 받아들였구나. 나는 조언을 해준 건데 친구들은 잔소리로 들었구나. 김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이명애 씨한테 전화했어요. 명희야, 나야.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용서해 줄래? 이명애 씨는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을 안 하더니 한참 있다가 말하더래요. 순자야, 나도 미안해. 내가 그냥 피하기만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 두 사람은 그날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순자 씨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하나하나 전화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김순자 씨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6명이 다시 모였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김순자 씨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어요. 친구들아,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나는 몰랐는데 너희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식 자랑도 안 할게. 돈 이야기도 안 할게. 다른 사람 험담도 안 할게. 조언도 함부로 안 할게. 비교도 안 할게.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를 받아들일게.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도 미안해.
우리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했잖아. 앞으로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그렇게 6명은 다시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이랑은 달랐어요. 훨씬 더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관계가 됐어요. 김순자 씨가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친구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마세요. 특히 상대방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는 더더욱 조심하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나만 알면 돼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낸다 정도로만 대답하세요. 둘째로 친구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받는지, 자식들이 얼마를 주는지, 뭘 샀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형편을 모르니까요. 돈 이야기는 정말 민감한 주제예요. 특히 노년에는 더 그래요. 셋째로 친구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에요. 험담은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넷째로 친구 앞에서 자기 불행을 과시하지 마세요. 행복한 사람의 불행 이야기는 진짜 힘든 사람한테는 사치로 들려요. 힘든 게 있어도 상대방 형편을 먼저 생각하세요. 다섯째로 친구한테 조언을 강요하지 마세요. 친구가 조언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세요. 친구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섯째로 친구 앞에서 과거 자랑을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요. 일곱째로 친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늙었다, 살쪘다, 옷이 낡았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친구는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청하세요. 친구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둘째로 공감하세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 힘들겠다 하고 공감해 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로 칭찬하세요.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세요. 오늘 옷 예쁘다, 머리 모양이 잘 어울린다. 그런 작은 칭찬이 좋아요. 넷째로 배려하세요.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밥 사주겠다고 하세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좋아요.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줘요. 다섯째로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세요. 문자라도 보내세요. 관계는 계속 연락해야 유지돼요. 여섯째로 사과하세요. 실수했다 싶으면 바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요. 일곱째로 감사하세요. 친구가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 표현을 자주 하세요. 김순자 씨는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요.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해요. 돈 이야기는 아예 안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해요.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요. 조언하지 않아요. 과거 이야기도 안 해요. 비교도 안 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훨씬 더 편하게 대하더래요. 김순자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노년에 친구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젊었을 때랑 달라요.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배려해야 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다시 회복했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친구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자식 자랑을 하고 계시나요? 돈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다른 사람 험담을 하시나요? 자기 불행을 과시하시나요? 조언을 강요하시나요? 과거 자랑을 하시나요? 친구를 비교하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치세요.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요. 친구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김순자 씨는 운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아요. 내일부터 실천하실 일이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안부 전화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친구를 만나세요. 밥이나 커피 한잔 하면서 얼굴 보세요. 그리고 친구를 칭찬하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옷이 예쁘다, 뭐든 좋아요. 이번 달에는 친구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하세요. 비싼 거 말고요. 과일 한 봉지, 떡 한 상자, 그런 거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김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가족은 안 봐도 가족이지만 친구는 계속 만나야 친구예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이 바로 배려고 조심이에요.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 오늘부터 조심하겠어요 하시는 분, 나는 이렇게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어떤 말씀이든 환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